사회 세 번째 시간은 에밀 디르켐, 그가 주장한 사회 분업론과 아노미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밀 디르켐은 프랑스의 사회학자, 교육학자입니다. 근대 사회학의 거장 중 한 명으로 프랑스 사회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죠. 당시 사회학은 심리학 형이상학적인 주장을 하였는데, 이를 벗어나 관찰과 비교와 같은 통계, 즉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현대의 사회학 체계, 방법론을 구축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이에 따라 디르켐 학파가 생기기도 하며 이후 인류학, 역사학, 언어학, 교육학 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프랑스 에피날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유대인 집안이었으나 무신론자가 되었죠. 학문에 관심을 가지며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서 공부하였습니다. 당시 급격한 사회 변동에 주목하여 여러 논문을 쓰며 사회학을 주장하게 되죠. 이후 소르본 대학교에서 최초로 사회학과 교수로 임명됩니다. 프랑스 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며 사회학의 토대를 다졌습니다. 디르켐은 사회현상을 사회적 사실, 소셜 팩트이라고 부르며 사물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연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사유를 통한 철학과 다르게 경험 사실에 의해 연구되고, 인간의 내면, 가치관, 양심을 다루는 심리학과 다르게 외적인 요소를 다룹니다. 이처럼 사회현상은 실체로서 개인을 초월하여 개인의 바깥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의 바깥에서 강제력을 가지며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도를 개인에게 강요한다고 말하는데, 관습 법률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욕구가 조절되거나 실현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사실은 개인에 대해 외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행위 양식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바깥에 있지만 개인의 의식에 내재하며 작용하죠. 이처럼 디르켐은 사회가 우리를 초월해 있는 어떤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내재해 있는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회 현상은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이 모여 개별 행위자의 속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실체를 구성할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기에 개인의 의식을 살필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집단, 사회는 개인을 구성하지만 개인을 넘어서는 구조,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죠. 디르켐은 그러한 구조, 성격을 연구해야 한다고 보며 각각의 집단들의 발생률을 통해 성격과 변화를 조사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사회의 자살률, 범죄율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 사회적 연대의식, 응집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개인이 사회로부터 충분히 보호, 존중을 받지 못하기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는 무규범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나타나죠. 디르켐은 개별 사례가 아니라 특정한 사회 현상의 발생률, 즉 통계에 주목하여 일반화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의 사회과학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여러 사회의 범죄율, 자살률 등과 같은 발생률을 비교하면서 사회 통합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사회가 구성원들을 강하게 지배한다면 완전히 통합을 이루어내고, 반대의 경우에는 사회적 일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디르켐은 사회 통합이 각각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상호작용은 공통된 가치, 신념을 공유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서로가 상호 의존하는 분업사회에서도 나타납니다. 통합의 차이에 따라 연대를 구분하는데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가 있습니다. 기계적 연대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된 사상이나 경향이 구성원 개개인의 사상이나 경향보다 양적, 질적으로 훨씬 더 강한 연대를 말합니다. 원시 사회가 이에 해당하죠. 개인의 특성보단 공통의 번영을 위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이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의 집단 의식이 개인의 의식을 지배하며 서로가 일치될 때 가장 강한 연대를 나타내게 됩니다. 유기적 연대는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개인들이 관계하는 연대를 말합니다. 이들은 개인 간의 유사성이 아닌 차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의 기능이 분화되면서 구성원들 간의 차이점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이에 해당하죠.
사람들이 하는 업무, 기능에 따라 분화되어 있기에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하지만 상호 연관성에서는 높다고 하죠. 각각의 기능, 업무가 분화되어서 서로가 상호 의존, 연관하는 성질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외부의 통제가 다소 완화됩니다. 서로가 균형을 이룬다면 조화로운 모습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갖추려면 디르켐은 유기적 연대라 하더라도 연대의식, 공통된 집합의식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의식이 있어야 사회가 도덕적으로 통합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어떤 사회든지 분열, 붕괴되고 맙니다. 디르켐은 인간의 욕망을 사회가 통제하기 위해 규제를 가한다고 말합니다. 규제를 통해 개인의 욕망을 조절하며 사회가 잘 유지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회적 규제가 무너지게 되면 개인들의 욕망이 통제되지 않아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디르켐은 아노미라고 합니다. 이는 사회의 무규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노미는 각각의 사회, 집단에 따라 다른 정도를 나타냅니다. 사회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집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를 말할 때 그 위기에 직면하는 계층은 아노미의 정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디르켐은 경제적 풍요도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기에 아노미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삶이 경제적 조건에 의해 구속, 제한을 받아 상대적으로 일탈을 하기 어렵지만 부유하다면 스스로에게만 의존하면 된다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기에 욕구를 실현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디르켐은 이를 통해 아노미 상태가 발생하면 사회의 질서가 없어지며 범죄, 일탈, 자살까지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디르켐은 자살에 주목하게 됩니다. 자살이 대부분의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일정하게 일어났다고 하는데 아노미와 같은 사회 혼란의 상황에서는 자살률이 급격히 변화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러한 자살률을 통해 사회 구조의 붕괴, 무질서한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죠. 이에 따라 자살을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기적 자살입니다. 사회에서 개인이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며 나타나는 자살입니다. 사회와의 유대가 약하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가 교류하지 못하면서 발생하죠. 이기적 자살은 반사회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일어납니다. 예로 독신자의 자살률이 기혼자보다 높은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타적 자살입니다. 개인이 사회에 지나치게 통합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자살이죠. 개인이 집단을 위해 자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로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한 일본의 카미카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대 장교의 자살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군대의 계율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아노미적 자살입니다. 사회의 질서가 흔들리면서 개인의 사회적 기대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자살입니다. 사회 규제가 약화됨에 따라 개인의 삶에 대한 가치관, 기반 또한 무너지게 되면서 발생하죠. 공동체적 가치가 사라지기에 이에 기반하는 개인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서 나타납니다. 대공황, 전쟁, 독재 등에 의해 일어난다고 하죠. 네 번째 유형은 숙명적 자살입니다. 사회적 규제가 매우 지나치게 나타날 때 발생하는 자살입니다. 예로 힌두교의 규범으로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의례적인 자살을 해야 한다는 것, 명예를 위해 자기 배를 가르는 일본 무사의 자결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의 요구가 개인에게 강하게 요구되고 밀접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여기서 디르켐은 아노미적 자살에 주목하며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19세기 산업사회가 들어서면서 급격히 자살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통해 확인하였죠.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나타나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로 노사 갈등, 집단 시위와 폭력 등으로 나타나죠. 사회와 개인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디르켐은 지나친 규제와 아노미 상태 모두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개인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죠. 인간이 사회화된 인격을 가져야 완전한 인간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공통된 신념이 필요한데 과거에서는 종교가 초월적 가치를 통해 서로를 결속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종교의 역할도 중시하며 교육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도덕이 사회에 내재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도덕성을 함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규율을 반복시켜 따르게 하여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상태, 사회 집단과 어울리고 조화를 지향하는 상태, 규범을 이해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상태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덕성을 가진 사회가 형성되며 개인과 사회의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최종 정리. 사회적 사실은 개인의 외부에서 개인을 통제하는 힘을 가진 독특한 행위 양식, 사고 방식, 감정 형태로 구성된다. 사회는 개개인의 합을 초월하는 집합 표상이다. 최종 정리를 하자면 디르켐은 사회적 사실을 주장하며 통계를 통해 사회 현상을 해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의 사회학의 발판을 마련하였죠. 또한 사회의 무규범 상태인 아노미 현상을 말하며 개인과 사회의 적절한 균형을 주장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디르켐이었고요. 다음 시간엔 진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